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의 그림을 그려준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목표가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목표다.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 쇼윈도에 걸린 옷, 스포츠카, 플로리다의 콘도, 고급 휴양지의 별장, 데이트하고 싶은 그 남자나 그 여자, 당신이 원하는 것, 욕망이 바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품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은 두루뭉실하게 난 많은 것을 원해 라고 말한다. 목표가 없다면 보트가 있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는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막 항구를 출발하는 배의 선장처럼 다음 기항지, 어쩌면 그 다음 목적지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배가 매우 느리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시속 100에서 110km로 자동차를 몰거나 시속 1000km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흔한 시대에 배는 부두를 떠나 다른 항구를 향해 시속 40km의 속도로 나아가니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배는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인다.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수그러들 줄 모르는 꾸준함이 점점 쌓여서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다음 기항지까지 데려다준다. 어느 날 저 멀리 해안이 보이고 어느새 항구에 도착해 있다. 임무 완료다. 연료를 다시 채우고 예정대로 항구에 머무르면서 다음에 도달할 새로운 기항지를 결정해야 한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낮에 계속 난간에 부딪힌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동안 몇 번이고 떠올린다. 우리는 항로에 놓여 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하루의 마지막에도 목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목표는 우리의 조준점이다. 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배들은 여전히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 배들은 수천 개의 기항지를 성공적으로 방문했다. 바다에서 폭풍우도 만났고 때때로 이런저런 고장으로 한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느라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배들의 일생은 차례차례 이뤄낸 성공의 연속이다. 그것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번 성공할 때마다 경험이 쌓여서 다음 목표를 세울 준비가 더 잘 갖추어진다. 그들의 목표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간다. 다음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며 그만큼 성취감도 커진다. 몇 년 후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목표를 놀라우리만큼 쉽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르반테스는 여정은 여인숙보다 낫다 라고 했다. 먼 길을 걸어와 여인숙에서 쉬는 것도 좋고 긴 항해 후 배를 묶어놓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말이 확실히 옳다. 여정이 여인숙보다 낫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다. 새로운 관심사와 놀라운 동시성을 만나게 해준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한다. 빅토르 위고의 책에서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연이다. 쩔쩔매고 있을 때 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누군가 보내준 책에 그토록 찾아 헤맨 답이 들어있을 때도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여정에 바쁘게 참여할 때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는 도움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까지 우리를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가려는 여정이 순탄하리라는 말은 아니다. 회원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특권층을 위한 클럽 같은 굳게 닫힌 문이 당신을 가로막기도 할 것이다.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문처럼 보인다. 수없이 거절당해도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계속 도전하는 것만이 답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에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불굴의 인내가 가능하다. 당신은 책에서 우연의 일치,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삶의 일부분일 때가 많다. 나오는 순간 내려놓을지도 모른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당사자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성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활성화된다. 내가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맞물림이다.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에 필요한 부품들의 결합이다. 동시성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우리를 우회로로 안내한다. 작은 사건 또는 중대한 차질로 보였던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임을 알게 된다. 에머스는 말했다. 자신을 믿어라. 모든 마음이 그 세 줄에 맞춰 진동한다. 우리는 우연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목표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정이 여행숙보다 나은 또 다른 이유다. 동시성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교에서 가르치듯 우리는 강을 밀지 말아야 한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되 흐름을 따라라. 강요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멋진 날 목표가 이루어진다. 저 멀리 보이는 항구의 해안선으로 배가 다가가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 난간에 서서 이른 아침에 눈부신 햇살을 가린 채 분주한 항구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라. 머지않아 배가 부두에 정박하고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이제 휴식을 취하고 성취감을 음미하고 잠시 쉬어갈 시간이다. 나는 골프를 좋아한다. 훌륭한 선수들이 공을 다루고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잭 니클라우스는 쉬지 않고 기록을 갈아치우던 시절에 그 누구보다 흥미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그는 공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공이 착지하기를 원하는 페어웨이나 그린의 지점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는 공 앞에 약 2에서 3m 지점을 본 다음에 공을 보고 다시 2에서 3m 떨어진 지점을 본 후에 멀리 떨어진 페어웨이나 그린의 그 지점을 다시 본다. 그에게는 공을 도달했으면 하는 중간 지점이 항상 있는 듯했다. 하나는 꽤 가까운 곳, 다른 하나는 최종적으로 공이 착지하기를 원하는 곳. 그는 비로소 준비되었을 때 전설적인 스윙을 한다. 그 순간 갤러리는 놀라서 숨이 턱 막히고 흥분의 함성을 내지른다.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중간 조준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인 착륙 지점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중간 목표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중간 목표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의 완료에 필수적이다. 피아노 실력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만 그만한 실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평생 지름길만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공상가지만 대단히 중요한 중간 목표를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수많은 비만인이 정상 몸무게로 만들어주는 12일간의 마법 같은 기적을 찾고 싶어한다. 그들은 1년 동안 2주일에 1kg씩 줄여주는 식단법이나 건강해지는 습관을 따르면서 평생 체중 관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제안은 거절한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한다. 그저 몸무게와 외모를 바꾸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비만일 수밖에 없다. 작가가 되고 싶은가? 시간을 들여 영어를 공부하면 어떨까? 좋은 책을 읽으면 어떨까? 작가가 되기 위한 진짜 준비에 몇 년을 투자해보라는 뜻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 분야의 일부터 배워라. 목표형 인간으로 성공하는 첫 단계는 헌신이다. 목표 달성에 100% 헌신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필요한 중간 단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물러날 길이 없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살그머니 뒤돌아가지 않는다. 100% 헌신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헌신한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과 같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목표 자체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져서 즉각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목표에 헌신한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목표를 이루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고 긍정적인 파트너로 나서서 중간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 시동을 걸어준다.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야 할 때,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성취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이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핵심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타고난 능력과 연결된 주인이 있다. 매일 오후 우리 집 발코니를 지나가는 펠리컨이 뒤로 날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리 아야코카의 일을 그보다 잘할 수도 없다. 그와 내가 똑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 목표를 세울 수 없듯이 나도 당신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자신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다. 물론 가끔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목표를 향해 더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들의 격려는 좋은 리더나 코치 또는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 영감을 주는 헌신적인 리더의 존재는 수천 명의 남녀를 고용하는 대기업의 성과를 크게 올려줄 수 있다. 어떤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그림자와 같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마다 기본적이고 고유한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상한 두뇌 덕분에 놀라운 전략을 성공시킨 해병대 상병이 있었다. 그는 모든 시험에서 같은 무대의 모두를, 어쩌면 해병대 전체를 간단히 앞질렀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IQ가 높았다. 덕분에 그도 대다수보다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갖추었고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한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16기통의 뇌를 물려받았다. 인류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는 8기통, 6기통, 4기통의 뇌를 가진 사람들 역시 필요하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타인이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우리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목표는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누군가에게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만족을 상징하는 집과 동네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그런 집과 동네는 그저 기쁨과 놀라움의 탄성을 한번 내뱉으며 지나치는 정도의 만족감만 줄 뿐이다. 앞에서 일관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공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것이 현재의 조준점이 될 수도 있다. 폐가 흡연자들에게 자신을 그만 파괴하라고 애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침인 것처럼 공상이나 습관적인 비전은 사람마다 고유한 유전적 조합이 만들어내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준다. 혹은 내면의 목소리가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쳐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수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수백 가지의 수능하며 살아간다.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혼들조차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순응하는지 일일이 나열해서 보여준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수능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기준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방식이라면 옳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처음 생겨나 계속 굳어진 생각이다. 이런 경향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분명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대중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틀렸다. 요란하게 광고하는 대중적인 브랜드들은 물론 그럭저럭 괜찮고 대다수에게 잘 맞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은 아니다. 사실 최고의 제품을 대다수가 소비하는 일은 드물다. 대다수는 최고의 스커치나 버번을 마시지 않는다. 최고의 옷이나 신발을 사거나 최고의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최고는 절대로 대중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 의미를 찾는 여정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인가? 청소년에게 소속감의 욕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에게 집단은 세상의 전부와 같으며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꺼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전부 잃고 집단의 구성원임을 뜻하는 과시적인 요소와 언어, 습관을 따른다. 신이시여 그냥 거기에 속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한다. 나쁜 일은 아니다. 청소년기는 처음으로 가족을 벗어나 확립되는 정체성인 만큼 중요하다. 그 집단이 부모의 기대와 동떨어질수록 더 좋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경로하거나 최소한 놀라게 만드는 행동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것은 행동이다. 봄방학을 맞이해 플로리다의 포트 로데데일 해안가로 우르르 몰려가는 수천 명의 대학생도 가족과 어린 시절의 예의 바른 일상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집단에 합류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인간 행동의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표현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블레즈 파스칼, 수학자이자 철학자. 사람들은 생각을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한다. 생각은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끔찍하다. 생각은 특권과 기존의 제도와 익숙해진 습관에 무자비하다. 생각은 지옥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에 비치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버트런드 러셀, 수학자이자 철학자, 노벨상 수상자. 위의 말은 전부 사실이다. 생각 하나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은 부자로 잘 살게 해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다. 세상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 생각이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총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어떤 사람이 징집을 통해 군대에 복무하게 된 것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결정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가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달한 생각의 결과이다.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만약 일요일 오후나 아침 시간을 생각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평균의 법칙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나의 잠재력과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탐구하는 데 전념한다고 해보자. 6개월 동안 하루에 5개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내가 세상을 떠난 동업자 로이드 코난트와 함께 생산한 제품은 2,5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우리가 그 제품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제품은 아이디어가 전부이다.